아버지, 이제는 요양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이 말을 꺼냈을 때 한 달 전 제 가슴은 별표 주먹으로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별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제게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별표 인생의 끝에 도착했다는 선언 별표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한 달에 50만 원을 조금 넘는 돈으로도 별표 넉넉하고 풍요롭게 별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없고 상주 간병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별표 정확하게 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었고 평생을 일에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40년간 근무하며 전무이사 자리까지 올랐을 때는 이제 제 인생이 별표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별표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별표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고요해졌고 병원 진료와 같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별표 거대한 산처럼 별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나는 별표 어디에 소속되어야 별표하는 걸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와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른을 넘기면 주변에서는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자식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들이죠. 하지만 아무도 별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3가지 선택지 중 어느 하나도 별표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별표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나이듦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으니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별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생각을 이전과는 별표 다르게 만들어줄 별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그 흔한 3가지 선택을 별표 모두 직접 경험하고도 별표, 결국 그중 별표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게 되었는지 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몇 달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밥도 해먹고 운전도 하고 별표 일상적인 일들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별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늘 욱신거렸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별표 다리가 풀리는 별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뚜껑을 따는 일조차 힘들어졌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별표 숨이 가빠 별표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혹시 더 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별표하는 불안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너희 집에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죠. 아들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며느리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손주들은 문 앞에서 저를 별표 꼭 안아 별표 주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거실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별표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별표 늦게까지 별표 일했고 아이들은 학교, 학원, 운동으로 바빴습니다. 2번째 주가 되자 저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 별표 혼자 남겨진 채 별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를 게 없었지만 이번에는 별표 남의 집 별표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사소한 말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혈압 때문에 별표 소금은 조금만 별표 쓰세요. 아버지, 별표 텔레비전 소리를 좀 줄여 별표 주실래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해서요. 저는 그들이 일부러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별표 당신은 손님이고
여기에 오래 머물 자리는 아니다. 별표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옳은 일인 건 알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다. 잠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같이 나가면 아버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별표 소외감을 느끼는 게 보인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별표 짓눌렀습니다. 별표. 그때 깨달았습니다. 별표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별표 보이지 않는 존재 별표가 될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과 사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별표 자기만의 공간은 필요하다. 가능한 한 별표 오래 독립적으로 별표 사는 게 낫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 저는 민수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위험할 수 있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게는 별표 제 공간이 필요했고 더 이상 누군가의 별표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별표 때문입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자 마음 한켠에는 별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별표 엄연한 현실의 무게 별표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매일같이 체감했습니다. 냄비를 들다 손목이 시큰거렸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으며 청소 한 번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별표 내가 늙었구나 라는 사실이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구를 갈다가 손이 떨려 전구를 놓쳐버렸고 벽을 급히 붙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표 이렇게 다치는 것이 노인 병원의 시작이겠지. 그래서 결국 별표 간병인을 알아보기로 별표했습니다. 전일제는 부담스러웠고 주 5일 하루 3시간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별표 파트타임 별표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마리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표정이 따뜻하고 경력이 많아 보였지만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남이 제 부엌을 열고 닫는 모습이 어색했고 제 별표 생활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 별표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점차 적응되었습니다. 청소는 빠르고 꼼꼼했고 간단한 식사도 해주었으며 필요한 장도 대신 봐주었습니다. 때로는 대화도 나누었고 잠깐은 별표 이대로도 괜찮겠다 별표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표 진짜 현실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고작 파트타임인데도 한 달 비용이 별표 400만 원 가까이 별표 나왔고 제 국민연금은 2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모아둔 적금이 있었지만 매달 그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는 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생활 방식에서도 별표 미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바로 부엌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곤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하나둘씩 쌓이자 별표에 내가 내 집에서 남에게 맞추어야 하나 별표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아에게 급한 가족 일이 생겨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또다시 별표 새로운 간병인을 구해야 별표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 다른 습관,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한 달도 못 가 떠났고 네 번째는 겨우 2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누군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제 생활을 다시 설명하고 별표 다시 적응해야 별표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읽은 한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별표 건강이 전부입니다. 건강하면 혼자 살아도 남과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별표 문제는 몸이 무너질 때 자유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별표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아직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매달 400만 원을 들여 이런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까? 결국 저는 간병인을 해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별표 선택지가 다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별표
더는 뭘 해볼 수 있을지 막막했죠. 그러던 중 아들 준수가 집 근처에 괜찮은 시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면 깨끗한 방과 유료 인력, 식사가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한 달만 지내보세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저도 더는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지쳤기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입소하던 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딱히 치료받을 것도 없었기에 더 어색했죠. 제 방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표 집 같지는 않았습니다. 별표.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함께 지내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화투도 치고 예전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무난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별표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별표. 아침 6시에 기상, 7시 반 아침 식사, 정오 점심, 오후 5시 반 저녁, 밤 9시에 소등. 저는 원래 밤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정 넘어서도 불을 켜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밤 9시가 되면 복도 불이 꺼지고 방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가면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김준호 어르신,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아니, 내가 75년 동안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누가 나더러 자라고 별표 명령하는 건가? 별표 어느 날 밤 날씨가 참 좋아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 밖으로 나가려는데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외출 시간은 저녁 7시까지입니다. 별표 안전수칙상 별표 안 됩니다. 그 별표 안전수칙이라는 말이 제게는 마치 별표 감옥의 규칙 별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저는 크게 아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걸을 수도 있었고 생각도 뚜렷했고 제 스스로를 어느 정도 돌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별표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 별표처럼 정해진 틀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방을 함께 쓰던 분은 밤마다 코를 고셨고 저는 몇 번이나 방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나가야겠다. 아버지, 한 달은 지내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차라리 집에서 별표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게 여기서 별표 편하게 감금된 것처럼 별표 사는 것보다 낫다. 그날 퇴소하며 문을 나섰을 때 햇살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더 맑게 불어왔고 저는 다시 별표 자유로워졌다는 감각 별표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깊은 막막함이 자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가족과 살아보기도 했고 간병인을 들여보기도 했고 시설에도 한 달 가까이 머물러 봤습니다. 그런데 별표 어느 것도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별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란다에 앉아 동네 사람들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삶이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모든 풍경이 제 삶과는 별표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별표 구경꾼이 된 듯한 별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동네 공원을 걷다가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학교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엄마 아빠들이 분주히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젊은 엄마였죠. 이름은 사라. 늘 급해 보이고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날도 전화기를 붙들고 공원 한쪽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감 또 늦대. 못해. 부장님이 벌써 지난주에 한번 뭐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기간 출장이나 외근이 잦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가 6살짜리 딸아이를 별표 혼자 돌보고 있다는 것 별표로.
별 생각 없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사라 씨, 따님 데리러 오시기 어려우면 별표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별표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그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부탁드려요? 부탁하신 것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공원 걷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이 이름은요? 지수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내일 3시에 제가 와 있을게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수를 데리러 갔고 집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선생님 이야기, 친구 이야기들을 별표 쉴 새 없이 별표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별표 마음이 따뜻해지는 별표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사라 씨가 퇴근해 돌아왔고 제 앞에 반찬이 담긴 접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녁 반찬 조금 더 했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정중히 사양하려 했습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이 저 도와주시잖아요. 저도 별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별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하나의 별표 작은 루틴 별표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지수를 데리러 갔고 사라는 매번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남편은 우리 집 욕실에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었고 사라는 제가 어려워하던 인터넷 납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지수는 종이에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을 그려서 한쪽 구석에 별표 햇살 가득한 태양 별표까지 그려놓고는 그것을 제 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진짜 별표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그전엔 버티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았거든요. 별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별표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별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별표 여전히 제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여전히 내가 별표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댓글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랑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별표 건강을 유지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별표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제 이야기가 모두에게 별표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은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저보다 몸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진심으로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 사람마다 다른 문제 별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별표 첫째, 완전한 독립과 완전한 의존 사이에 반드시 별표 중간 지점 별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주도권을 놓을 필요는 없고 기여를 한다고 해서 자신을 다 소모시켜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별표 둘째, 공동체는 별표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매달 400만 원씩 간병비를 쓰면서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도 별표 수년 만에 가장 따뜻한 연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은 서비스를 살 수 있어도 별표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저를 도와주는 이유는 제가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녀를 도와줬기 때문에 별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별표가 된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별표 셋째,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별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동안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늙었고 예전처럼 빠르지도 못한데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6살 아이의 손을 잡고 기가시킬 수 있고
누군가 마음이 힘들 때 별표 조용히 들어줄 수도 별표 있습니다. 나이는 사람을 별표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별표 주는 방식이 달라질 뿐 별표입니다. 별표 넷째, 늙는다는 건 별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별표 단지 별표 인생이 달라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 가족을 도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끝난 게 아니구나. 단지 예전과는 별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저는 더 이상 조직에서 승진을 꿈꾸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별표 의미 있는 존재 별표입니다. 지금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별표 제가 쥐고 별표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2번 살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지수는 여전히 저에게 그림을 그려 문에 붙여줍니다. 이제는 주변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끼리 별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별표를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별표 정말 아프면 별표 어떡하나요? 맞는 질문입니다. 언젠가 저 역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기존의 선택지를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별표 지금 이 순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더라도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별표 내 상황에 진짜 맞는 방법 별표를 찾아 나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표 전통적인 선택지만이 답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별표 내가 아직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언가는 남아있을까? 별표 아이들과 잘 지내는 분일 수도 있고 숫자나 살림에 능숙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별표 조용히 들어줄 줄 아는 별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시청자가 댓글로 남긴 말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별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별표. 건강해야 나머지가 가능해지거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건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별표 관계를 쌓아야 별표합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별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별표 말입니다. 별표 연결된 삶, 함께하는 삶별표 그 자체가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감당이 안 되는 날이 올까 봐 별표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별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별표 있습니다. 남이 짜놓은 방식이 아니라 별표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 별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을 별표 좋아요 눌러 별표 주시고 별표 구독도 해 별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별표 인생 이막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은 별표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는지 별표도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별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별표